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비욘드 수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는 서민입니다. 단국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변기의 역사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주제를 다양하게 했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변기 얘기를 저 말고 누가 또 하겠습니까? 이게 변기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화장실은 우리의 뭐 급한 볼일을 해결해 주는 곳이긴 한데, 이것이 이 역사가 우리의 그 건강 이거랑 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영돈님, 예, 그렇죠. 자, 응원합니다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좌변기긴 한데, 뭐 이렇게 들어온 변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변기도 있었죠. 많은 변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78년에 이제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일본에 계셔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에 잠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느낀 충격이 뭐였냐면, 일본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다였어요. 그때 70년대 우리나라 화장실 끝내줬잖아요. 그래서 와, 이런 나라가 있구나 싶었고, 뭐 이제 물론 이제 더 크게 느낀 거는 일본의 그 전자오락실이 너무너무 좋아 화려해서 그게도 마음을 뺏겼지만 화장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이제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전면 교체. 그러니까 뭐 터미널이나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그런 재래식, 그때도 그러니까 95년에도 재래식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세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만 이제 했고, 이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죠. 그런데도 이 핑클의 이효리 씨가 어디 나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이미 가수로서 쓴 뒤니까 2000년 정도 이후일 텐데, 거기서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봤는데, 수압이 약해서 물을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확 도망갔는데, 그 뒤에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효리가 물 안 내리고 도망갔어라는 말을 했는데, 딴 데서는 이효리가 변 보고 도망갔어라고 했다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전 딴 거보다도 그 핑클의 이효리 씨가 물이 안 내려가서 정말 이런 망신을 당하는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냐라는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화장실이 좀 좋아지길 바랬는데, 2000년에 그 어떤 환경 에세이를 쓴 분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그때쯤 이미, 그러니까 95년부터 화장실을 이제 개편해서 공중 화장실을 좋게 만드는 노력이 2000년쯤에 빛을 발해서 지금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휴게소를 갖게 됐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장실은 그 사회의 자존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화장실이 자존심. 그래서 어쨌든 그 즈음에서 뭐 독자들 얘기를 보면, 그 우리 화장실 너무 좋다. 문화 공간 같은 화장실이 신선하다. 그리고 식물원 같은 화장실에 감탄했다. 막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화장실. 휴게소에서 다들 감탄하며 칭찬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좋아지다니 감탄하는 그런 이제 그 독자 편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건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아름다운 휴게소를 찾아서 이렇게 뭐 표창도 하고 막 이런 거. 수성 유원지 아름다운 화장실 뭐 강릉 휴게소. 지금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업그레이드합니다. 2016년에는 심지어 이 휴게소 화장실을 이때만 해도 이미 좋은데 호텔 수준으로 개선한다. 가족 화장실 만들고 휴지통을 없앤다. 사실 휴지통이 이것저것 버려서 좀 더러워지는 온상이었죠. 고급 인테리어.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를 얘기하기 전에 권인님께서 이런 질문하십니다. 오래된 변기의 역사를 봐도 오래된 변기의 역사를 보면 오래된 것은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변기 사진 봐도 몇 년 거는 옛날 거 또는 현재 거더라고요. 아, 지금 뭐 제가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뭇잎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볼메르스님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2016년부터 가뜩이나 좋은 이제 선진국에 부럽지 않은 화장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18년 기사. 호텔이야 갤러리아. 입덕 벌어지는 휴게소. 아니, 이게
이게 휴게소 화장실이야 이게. 이게 화장실 맞나? 이게 망양 저희 집 천안 근처 망양 휴게소 화장실 내부에 마련된 파우더 룸에서 이런 게 나온대. 진짜 이건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것도 망양 휴게소 화장실인데 여러분 이게 화장실인가? 정말? 무슨 진짜 문화공간 미술 전시관도 이렇게까지 깨끗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화장실이죠. 그리고 여기는 평택호 휴게소인데 화장실이 리조트급이란 놀랐던 방문 후기. 와 이렇대요 이게. 호텔 객실에 붙은 화장실만큼이나 핸드 드라이어가 다이슨 거래 다이슨 거. 우리 집보다 호화로운 화장실. 와 진짜 대단하죠. 이거는 이제 서인 휴게소 화장실이라는데 뭐 이분이 감탄해서 이 사진 올렸고 뭐 보면 너무 진짜 너무 깨끗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굳이 마렵지 않아도 뭔가 가고 싶게 만드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괴산 휴게소예요. 괴산 휴게소. 여기는 대한항공처럼 꾸몄어요. 그래갖고 괴산 에어 다 해가지고 야 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정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뭐 외국인들 나오는 그 채널에 보면은 한국 휴게소의 좋은 점으로 제일 먼저 꼽는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하냐면 독일은 개찰구를 통과해야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돈을 내야 하는 화장실이야. 이용료가 1,400원인데 어쨌든 그렇잖아. 휴게소는 그래도 고속도로 뭐 이용하고 톨게이트비도 내는데 당연히 그 부대시설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독일은 돈을 낸다. 여기서 약간 충격적이죠. 신이민이님 휴지를 변기에 안 버리고 휴지통에 넣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나요? 수압이 약한 느낌. 그렇죠. 근데 휴지통에다가 뭐 이렇게 그 물티슈 같은 거 넣으면 이게 막히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양이 많은 사람은 그 진짜 물 수압이 충분히 강해도 막힐 수가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양이 많은 변의 양이 많으면 거기다 휴지까지 버리면 막히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생밀주님께서 외모 칭찬하셨는데 이 맛에 제가 거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 그래도 성형외과 그 원장님께서 제2 아버지 같은 그런 분께서 이제 비욘디 나오셔서 지난번에 뭐 강의 한번 하셨고 또 몇 번 나오시거든요. 그거 잘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군이 휴게소래. 그러니까 사실 군이 휴게소는 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이거 딱 보면은 와 이거 보면 꽃이 있어. 그러니까 식물이 있어 식물.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식물이 자란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7, 80년대 화장실에서는 그 냄새 때문에 이 식물 얘네들이 하루 이틀이면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게 자라. 오히려 뭐 웬만한 집보다 더 공기가 좋은 화장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진짜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화장실 이게 여기서 손 씻고 이러는 여기 파우더룸이래 파우더룸.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죽이죠. 이런 화장실. 그러니까 제가 1978년에 한번 가고 2017년에 일본에 이제 두 번째로 갔는데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그때 이미 일본의 휴게소 화장실은 대한민국하고 상대가 안 돼.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가. 우리나라 화장실은 진짜 지금은 손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야, 세계 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화장실이 사회의 자존심인지는 그거는 뭐 이제 의견을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청결한 화장실이 그 사회 위생의 척도다. 왜냐하면 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조선시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 기생충 감염의 온상이었어요. 그리고 60, 70년대 화장실은 거기 딱 가면 볼일 보기도 싫어지기 뿐더러 볼일을 어쩌다 보더라도 거기서 뭐 손 씻기가 싫어.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 손 씻을 만한 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위생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화장실 들어온 그것도 이유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경건해지고 손을 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생에 대해서 더 철저해진다는 거지.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2003년 뉴스 보세요. 2003년, 그러니까 화장실이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이 뉴스인데 화장실 다녀온 다음에 손을 안 씻는 이유. 손 씻는 시설이 없어서 그렇대. 거의 절반 정도가 손을 마땅히 씻을 공간이 없어서. 지금은 안 그렇잖아. 지금은 물비누가 딱 있고, 그리고 워낙 물도 또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 이러니까 지금 안 씻으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런 거죠. 손을 우리가 잘 씻어야 돼.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피부로 느낀 사건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손 씻기가 참고로 손 씻기는 비누로 30초 이상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 저도 한 10초 정도만 하는데 그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 2020년에 10월 달이면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고 우리가 손을 빡세게 씻을 때잖아. 손을 씻으니까 독감 환자가 전년 대비 98% 급감, 감기 폐렴 환자 절반 뚝. 이것이 바로 손 씻기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오명도원님께서 우리나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그러니까 휴게소에 특별히 갈 일 없어서 한번 들러서 화장실만 갔다 와도 저는 충분히 남는 장사다. 톨비 뽑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도령령님 진짜 외국 가보시면 진짜 그렇구나. 돈 내고 가는 곳이 있구나. 깨어나라님,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령령님은 중국도 갔다 오셨대. 중국은 변기 자리에 칸막이가 없어. 맞아.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다 뚫려 있다고. 와, 어떻게? 근데 이게 로마에도 있었다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베트남이랑 똑같았다고. 00년대 전후에 그랬다고. 그러셨구나.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이 왕팬이었는데 일이 가벼워 이리저리 후들리며 다니는 교수님, 학생들이나 가르치지 정치 방송하지 마세요. 네. 님은 여기 왜 굳이 제가 하는데 기어 들어오셨는지 참 전 신기합니다. 네. 정말 이게 가벼운 사람 강의를 왜 들어오셨는지 더 가벼워.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주제가 변기의 역사라고 이제 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게 좀 변기의 역사라고 해갖고 딱 정리된 게 없어서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기대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이거 이제 그 모헨조다로라고 있어요. 모헨조다로. 이 모헨조다로가 그 물로 씻겨 내려가는 그런 변기 있잖아요. 그런 변기를 가장 먼저 만든 곳이 여기야.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이 모헨조다로 유적 파키스탄 근처에 여기서는 최초의 수세식 변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딱 보면 별건 아니야. 여기서 쪼그려 앉은 변을 보면은 이것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그 배수로가 있는 거야. 배수로에 해서 물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 변을 보는 건데, 야, 여기서 변보다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쨌든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4000년 전에 건데 인더스 밸리의 뭐 그런 거래. 근데 여기도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 이거는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거 진짜 수세식 변기가 이때 이게 나왔다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보시면 매우 진화된 그런 세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와, 40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대. 와, 대단하죠?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 돼지 변소를 만들었어요. 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을 보면 이 변이 그러니까 파이프 구멍, 이런 구멍을 통로를 통과해서 뚝 떨어지면 여기서 돼지가 먹는 거지. 돼지가 이 똥을 먹고 소위 똥돼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이제 그 도통시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변을 돼지한테 먹이니까, 사실 이거는 돼지한테 먹일 게 없어서 그런 거긴 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 똥을 먹인 똥돼지가 그렇게 맛있어. 사실 제주도 흑돼지가 왜 맛있었겠어? 사람 똥을 먹이기 때문이라고요. 그 비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비료도 사람 변을 비료로 삼아서 만든 배추가, 쌀이나 배추나 훨씬 맛있다는 거죠. 사람 똥에는 뭔가 오묘한 것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쨌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이게 그 로마의 변기야. 로마의 변기. 이게 뭔지 알겠죠? 여기 앉아서 사람들이 변을 보는 건데, 이거를 라트린이라 그랬어요. 라트린이라 그랬고, 라트린이 공중변소야. 공중변소. 근데 공중변소인데 여기서 변을 보면서 시를 노래하고 정치를 논했다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이런 게 있었다. 화장실이라는 게 이때 이미 그냥 단순히 볼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공간이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 가운데 이게 뭐지, 이거?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 이거 뭐가 있죠, 그렇죠? 여기 물을 받아놓고 뭐 스펀지 같은 거 있지 않나? 그렇죠? 어쨌든 이거 보시면 여기에 배수로가 있어. 이렇게 이게 물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이 흐르게 돼 있어서 이걸로 씻게 돼 있고, 여기도 아마 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여기 물이 있잖아. 물이 있죠. 물에다 뭘 씻고 있죠? 그렇죠? 이 배수로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물을 통해서 변을 흘려보내는 시스템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지. 요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요거 있잖아요. 요게 과연 이 사람은 뭘 씻고 있는 걸까? 이건 뭘까? 여러분, 뭐 같아, 이게? 이것이
이 발음하면 좀 어려운데 질로스폰지움 또는 테르소리움이라는 건데 이게 그 변을 보고 밑을 닦는 거야 이게. 이걸로 닦는 거야.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이게? 이게 공동으로 쓰는 거다 이게.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중 화장실에 비치돼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도구인데 이 깨끗한 물이 이 스트로가 있었고 사용하고 난 스펀지는 이 스트로에 씻어서 다음 사람이 사용했대. 아 진짜 이건 덜덜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뭐냐 이게 뭐 뭐냐 부엌에서 쓰는 물 갖고 이렇게 물 헹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여기 스펀지가 있고 어쨌든 여기에 그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변을 봐도 변이 내려갔는데 이랬다고 좀 위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러니까 뭐 물로 변을 흘려 보낸다고 해서 이게 특별히 더 위생적인 그러니까 뭐 그 자체는 위생적일 수 있겠지만 이런다고 해서 사람이 기생충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었어. 왜냐하면 있잖아요. 그 로마 시대 이 라트린의 그 지층 있잖아. 땅 흙 같은 거 이런 걸 조사해 보면 기생충 할 천지야.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변을 흘러내린 그 물을 결국 그게 사람들 입으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다시 화장실로에서 또 그 화장실의 변을 보면서 그 알이 변으로 나오고 또 그걸 마시고. 그러니까 상수도와 하수도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기생충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트린은 물로 변을 갖다 흘러내려 보내는 것만 생각했지 다시 이게 입으로 들어온 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 고기에는 기생충이 아주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이건 중세 시대 그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튀어나와서. 근데 이거 뭔가 봤더니 이렇게 여기서 사람이 변을 보면 여기 그 공간 있잖아. 이 공간으로 변이 딱 떨어져서 여기 이제 성 근처에 항상 연못을 좀 파놓거든요. 이게 이제 해자라 그래서 이 성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데 요 개울로 떨어지는 거지. 야, 근데 이 개울 누가 치우나? 근데 이거 조준을 잘못하는 경우에 이게 성벽에 떨어져가지고 성벽에 달라붙고 말라버리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류엔테님이 대한민국 화장실이 최고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깨어나라님이 너무 싫다고 하는데, 어쨌든 소혜님, 주제가 그쵸? 제가 진짜 좋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딱이 없기 때문에 환자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 주제 저 주제 다 건들 수 있는 거지.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소혜님은 썸네일은 예전 얼굴인데, 썸네일을 바꾸라. 아닙니다. 저는 바꿀까?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르사유 궁. 프랑스 이제 중세 시대 베르사유 궁을 보면은 중세는 아니구나. 여기가 이제 1600년대가 700년대가. 베르사유 궁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방이 2000개나 되는데 화장실이 없었대. 왜 없었을까? 그 왕이 야, 그렇게 더럽고 불결한 시설은 궁 안에 놓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 궁 안에 살던 사람이 모두 개인 전용 변기를 가지고 있었대. 심지어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변기가 26개야. 이럴 거면 화장실 만드는 게 좋지 않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이 사람 말은 내 똥은 깨끗하지만 다른 사람 똥은 더럽다 이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루이 14세가 쓰던 요강이래. 요강은 또 겁나 화려해. 자기 건 오지게 화려하지 않아. 이거는 진짜 뭔가 왠지 정말 여기 요강뿐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앉아서 여기서 진물을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화려한 생활을 했다. 그러면 왕은 그렇다 쳐. 그러면 궁전을 방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 소변 바르면 어떻게? 알아서 변을 봤대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스커트가 있으니까 그냥 선체로 욕구를 해결했고, 그리고 귀족 남성들은 기둥이나 커튼 뒤에 숨어서 소변을 봤다. 그리고 정원에 싸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정원사가 에티켓이라는 말을 쓰는 게 에티켓은 소변 금지 같은 의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전이나 정원에 악취가 많이 났고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향수 산업이 발전했다는 거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귀족들이 진짜 게을렀던 건가? 아, 그렇구나. 예, 그렇죠. 게을러도 했고. 그리고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마찬가지인 게 영국은 중세 런던이 이제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여기는 집집마다 화장실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요강을 썼대, 요강을 썼는데 2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은 매번 이제 요강에 찰 때마다 내려가서 버리기가 좀 귀찮아서 계단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 창밖으로 이걸 던져버렸대. 그래서 길 가다가 변을 맞고 이러는 경우, 변을 갖다 머리에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도 안 오는데 양산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 더러워진 이 땅의 대변들이 막 넘칠 거 아닙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었다. 뭐 이거 유명한 사례잖아요. 근데 뭐 제가 책 찾아보니까, 어, 키가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이힐이 또 뭐 신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뭐 루이 14세 얘기도 나오더라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하이힐 막 신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어디를 같이 나가는데 아내가 이러더라고. 아니, 아내가 유난히 그날따라 자신감에 차 보여서 얘가 뭐가 달라졌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키높이 구두를 신었더라고. 무려 10cm짜리. 그러니까 얘가 자신감이 찬 거예요. 우리 제 아내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나도 이제 자기 키 커졌다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이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하이힐이 쓰레기에 오물 때문에 생겼다는 뭐 이건 유명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수세식 변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수세식 변기는 어떤 거였냐면 그냥 사람이 물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변을 내리는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수세식은 뭐겠습니까? 그냥 물을 내리면 물이 다시 차오르는 그런 구조가 수세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존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놀랍게도 시인이야, 시인. 이거 봐. 귀족 가문 출신의 시인인데 시인 겸 발명자. 시인이랑 발명가가 이게 매치가 되나 모르겠는데 이분이 여왕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변기를 설계했는데 그게 바로 세계 최초의 수세식 변기래. 여기 보면은 좀 변을 보고 싶은 마음은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어쨌든 이거가 뭔가 압력 같은 거를 잘 조절해서 뭐 이게 물이 계속 차게 만들었대는데, 저는 왠지 이럴 땐 또 문과 스타일이 돼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어쨌든 이런 수세식 변기를 만들었지만 이게 너무 만들기가 비싸고 구조가 복잡해서 대중화되진 않고 딱 2개만 만들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영국은 어쨌든 이제 점차 이 수세식 변기를 기점으로 변기에 좀 관심을 가져서 이제 일반 가정이 이제 요강에 싸는 대신에 점점 이제 그 변기를 집집마다 보유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문제가 뭐였냐면 이 변기가 이제 차잖아. 그러니까 그 변기에 변이 차잖아. 이런 거를 갖다 어떻게 좀 흘려보낼 데가 없으니까 템즈강으로 흐르는, 영국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템즈강으로, 이 템즈강이 사람들이 먹는 물이거든 이게. 근데 이걸로 템즈강에다가 사실 거기다 갖다 버린 거야. 그 하수에다가 이제 대변을 갖다 버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00년 가까울 때까지 계속 우물에서 바가지로 물을 먹었잖아요. 근데 영국은 1800년대 초반에 이미 그 강물을 가져다가 펌프로 물을 이렇게 물을 갖다 펌프로 퍼서 먹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강물에서 물을 파이프로 퍼서 뭐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거기 그 강물을 퍼서 우리가 이제 식수로도 쓰고 빨래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물에다가 우리 그 영국 주민들이 변을 갖다 막 이제 다시 내보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뭐냐면 로마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내놓은 변을 다시 입으로 먹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근대적이었지만 그 근본적인 걸 바꾸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먹는 물과 싸는 물이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만났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10년대에 콜레라가 이제 수시로 발생했고, 발생할 때마다 런던 같이 이 펌프가 발달한 도시에서는 뭐 몇만 명의 그 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지. 그때 처음에는 이 원인을 몰랐죠. 그러다가 존 스노우라는 탁월한 이제 영국의 의사가 콜레라 걸린 사람들의 집을 이렇게 점을 막 찍어 보다가 알게 됐지. 이 사람들 모두 요 한 펌프를 같이 쓰는 사람인데 이 펌프는 어디서 왔지라고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변을 갖다 그 강물로 떠내려가는 하수에다가 변을 버리는 습관 때문에 콜레라가 전체로 퍼진다는 거를 깨닫고 이제 상수도와 하수도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때부터 상하수도 시스템을 1860년대부터 아마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나라 변기도 좀 제가 살펴봤는데 그 전에 잠깐 댓글 좀 읽어볼게요. 예, 벽에 똥칠하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고, 다큐에서 보셨다고 그렇군요. 네, 깨어나라님이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네, 볼미연님, 슈카월드님은 엄청난 지식인이고, 그분은 저처럼 말이 어눌하지도 않고, 말도 잘하고, 진짜 해박한 분이에요. 저 그분하고 감히 저를 비교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감히 그분한테 비교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예. 유럽은 카페, 레스토랑에서도 화장실 없는 곳이 지금도 많은 건가?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거에 신라 왕궁의 이건데, 전 여기서 이제 샘플 채취를, 저는 이제 과거 화장실이 나오면 저는 무조건 샘플 채취를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2017년 요거 뉴스 나올 때쯤 제가 여기 가서 샘플 채취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생충은 발견을 못했던 안타까운 점인데 여기가 이제 동궁과 월지예요. 그래서 왕자가 아마 사는 그런 유적지였던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딱 알겠죠, 여러분. 여기다 발을 둘 뒤지고 그러니까 이게 쪼그려 변기야, 쪼그려 변기. 쪼그려 변기고 여기 소변 보고 대변은 일로 봤나?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면은 이 변기에서 이 배수로를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수세식 변기인 거지. 그러니까 수세식. 물론 이제 물은 내려가지 않지만 이 변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씻겨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 13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물론 이제 4000년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조상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조선 그 백제 시대에 그 이동식 변기 요강이래, 요강. 근데 이게 남자 거고 이게 여자 거라는데 또 남자 거라고 해서 이렇게 좀 호랑이 같은 호랑이를 닮은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여자 건 또 이렇게 만들었던 것도 신기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8세기 정도 익산 왕궁리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백제 유적인데 익산 왕궁리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런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이게 보시면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이 세 개가 사실은 화장실이야, 화장실. 여기서 화장실에서 이를 보면 이것이 배수로를 통해서 일단 이제 물을 흘려보내서 배수로를 통해서 이것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이제 밖으로 물이 이렇게 쫙 배수가 되는 이런 화장실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야. 여기 화장실에 그 흙을 조사해서 기생충알이 무지하게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왕궁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 무조건 변을 옛날 사람이라고 쌓아놓고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변기가 여기 이렇게 앉아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다가 나무 판자를 대가지고 이렇게 아까 이게 나무 판자 이렇게 대가지고 요런 식으로 변을 봤다는 거지 왕궁 사람들이. 그리고 네, 그 변이 이 배수로를 통해서 이게 물이 이제 변이 떠내려가는 구조 여기도 다 조사했는데 여기서 기생충알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뭘까 이거 문제 이거 신라 여기 설명에 답이 있는데 그 왕궁리 화장실 유적에서 막 이런 것들이 버려져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 이거는 놀랍게도 뒤처리를 하는 그 막대기야. 왠지 이걸로 닦으면 왠지 이거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제가 아프더라고. 막 이제 보기만 해도 아프지 않아? 근데 이런 걸로 뒤를 닦았대. 와, 진짜. 야, 이거에 비하면 신문지는 양반이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기억나죠? 광해라는 영화에서 이제 그 이병헌이라는 분이 이제 광대인데 잠깐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 큰 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물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영화에는 매화틀이라고 나왔어요. 매화틀에다 보는 겁니다 했는데 매화틀 그래갖고 이제 매화틀을 가져다가 이제 변을 보고 궁녀들이 이제 비단이나 무명천으로 이 왕을 이렇게 뒤처리해주는 장면이 나 이게 너무 웃겼잖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분이 이게 진짜인가 찾아봤대. 그래서 찾아봤는데 진짜라고 이게 그 매화틀이라고 왕이 여기서 변을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임금이 변을 보겠다 그러면 그 나인들하고 궁녀들이 휘장으로 감싸고 매우틀을 대령하고 이건 매우틀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 근데 용변을 보고 나면 비단으로 뒤를 닦아준대. 와 이것도 정말 민망하겠어. 그리고 이 왕의 변은 그 전이감에 보내서 변의 모양, 색깔, 냄새 그리고 심지어 맛을 보기도 했다는데 임금의 건강을 살피는 그런 거. 진짜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궁궐 사람들은 이런 공동 화장실에서 일을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 정화조라는 게 있었더라고 여기서 뭐 정화조 이게 그 여기 밑에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뭐 나름대로 위생을 신경 쓰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걸로 이제 뭐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예 저기 예 깨어나라님이 예 웅디 닦기 용도 와 나무로 닦는 거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우연히 사실 거기가 그렇게 세지 않고 연약한 곳이거든. 근데 와 나무를 넣어서 닦는다는 건 정말 너무 이게 동의적이 강하다는 말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신문지는 정말 신문물이 맞아요. 자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민망하게 했겠어요. 그 이병헌이 영화에서 그 민망해한 표정을 지었던 것도 저희가 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왕이 이렇게 이런 생활을 즐기는 동안에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일반인들은 당시 우리나라가 농업이 거의 이제 천하지 대본이었고 상업이나 공업은 천시했잖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를 했는데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거름이지 거름. 그래서 이제 시비법이라고 해갖고 시비법이 이제 사람 변을 갖다 모아서 거름으로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집집마다 변기를 설치했단 말이지. 여기까진 좋아. 그런데 이 변을 제때 치우냐? 그건 아니지. 누가 치우겠어요. 그리고 인구가 점점 이제 한양 도성의 인구가 점점 늘면서 이제 집집마다 변기가 넘치고 이래서 비가 오면 거기 변기가 다 이제 똥물이 그냥 그대로 그냥 거리로 막 나오고 그리고 이게 청계천으로 이제 막 청계천으로 그 흘러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계천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기서 빨래도 하고 막 물도 떠먹었을 텐데 여기 조선시대에 막 분유, 생활하수 이런 것들 빨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청계천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 기생충이 창궐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는 감염률이 100%였어, 100%.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뭐 찍은 사진이라는데 이건 1900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참 조선 후기 때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다 똥이야. 이런 와중에 무슨 우리가 뭐 위생을 논하겠어요. 진짜 뭐 신발도 안 신는 아이도 되게 많았을 거고 신발을 안 신는 애한테 이 발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기생충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기생충에 그러니까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그래서 박재가라는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도성의 물맛이 짠 이유는 함부로 내다버리는 똥오줌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교사 언더우드가 뭐라 했냐면 조선의 좁은 하수는 오물로 가득 차서 도로로 흘러 넘쳤다. 근데 조선 여인들은 그런 오물에 야채를 씻어 먹었다. 이 언더우드가 참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벗겠습니까 진짜. 어느 독일인 근데 이 말은 좀 신선하더라고. 이런 더러운 도시에서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뭐 발생 많이 하긴 했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서 다 전염병이 죽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름에는 장마가 들기 때문에 오물들을 그냥 씻어내 주기 때문이래. 그리고 남은 오물들을 거리의 개들이 싹 먹어 치웠대. 그러니까 똥개라는 게 먹을 게 없어 똥을 먹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이 조선시대 이 풍습이 우리 뭐 꽤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1954년에 이게 이제 전쟁 후에 청계천의 모습이고 이게 판자촌인 거야, 판자촌. 여기 판자촌 보면 뭐라 써 있냐면 청계천 판잣집이 다 이렇게 이 뒤쪽이 이렇게 여기다 변기가 있어, 변기가. 그래서 이 화장실이 전부 다 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변을 보면 전부 청계천으로 떨어졌던 거지. 그리고 여기에 뭐 이것만 간 게 아니라 염색약도 다 청계천으로 가고 그래서 이 청계천이 정말 더러웠을 거라고. 지금 인공적이긴 하지만 지금 청계천은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잖아. 그래서 제가 청계천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서 막 그 청둥오리까지는 아닌데 막 오리가 헤엄쳐 다니고 막 황새 같은 느낌이 드는 새들도 막 있고 새들이 거기서 막 미꾸라지 잡아먹는 거 보고 정말 신기하더라고. 와, 청계천이 이게 실화냐. 정말 조선시대랑 라든지 1950년대 비교하면 정말 혁명 같은 거지, 혁명. 자, 왕이 비단으로 쥐처리를 했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 여기서 충격적인 게 나와. 나무가 차라리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무는 왕족이니까 그렇게 한 거더라고. 봐봐. 돌멩이로 대충 닦고 새끼줄로 닦았다는데. 그리고 사정이 안 좋으면 새끼줄 하나로 몇 번이고 문질러 댔대. 그리고 호박잎이나 뭐 대나무 같은 걸로 쓰기도 했는데 1950년대까지도 나뭇잎이 쓰였다는데 옥수수 수염. 이게 또 안 그래도 제가 가져왔어. 이 옥수수 수염차. 이 옥수수 수염으로 닦았대. 그래서 이런 그림. 온 가족이 함께 이걸 닦았다는 거. 와. 이러니까 기생충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요충 같은 거는 이렇게 이런 접촉으로 전파가 되는데
이걸 보면 진짜. 그리고 이 호박잎인데 호박잎이 들어왔고 호박잎이 표면적이 넓고 탄성이 좋아서 각광을 받았다는데 이게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사람은 쓰기 곤란했다는데 야 그래도 새끼줄보다 낫지 않나?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똥개한테 그 변을 학문을 아이들을 딱 이렇게 학문을 아이들을 갖다 이제 보면 똥개한테 할게 했다는데 야 이거 보면 참 그 당시 개들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해방 후에 이런 푸세식 변소가 있었고 그리고 이 푸세식 변소 뭐 이게 나이가 이제 제 나이쯤 된 분들은 다 이 푸세식 변소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신문지가 다 뭐 추억이지. 신문지를 보면서 옛날 또 추억이 또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변기에 빠져서 똥똑 오르는 그런 일도 곧잘 이게 뉴스에 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변기가 워낙 무섭다 보니까 이런 거 여기서 변 보는 게 무섭잖아. 이게 또 지금처럼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하고 좀 떨어진 곳에 있었잖아. 그래서 밤에 어두울 때 막 갔다가 변기에 빠지고 그래 똥똑 오르고 막 그러고 그래서 나온 얘기였잖아. 빨간 귀신이 나와가지고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뭐 이런 얘기 이런 괴담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고 막 놀았던 그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최근 일인데 2022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 푸세식이 미국에 있나 봐 아직도. 미국은 아직도 이런 게 있어. 이 사람이 빠졌는데 오물 속에서 폰을 찾아서 구조 요청을 해서 살아났다고 하더라고. 진짜 이게 참 재래식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먼저 빠뜨렸고 이걸 주우려다가 빠진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고 이런 병기들이 막 있었는데 참 이것도 이제 옛날 추억이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쪼그레 병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것만 말씀드리면 쪼그레 변기에서는 오래 못 앉아 있어. 사람이 빨리 변을 보고 나오지. 근데 이 좌변기는 원래 있어야 될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밀려. 그래서 뒤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막 가슴 치면서 막 엉덩이 막 다리 꼬우고 막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 이런 모든 문제가 좌변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지. 좌변기가 생기면서 하여튼 모든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참고로 옛날에는 이제 뭐 술집이나 카페 같은 게 남녀 공용 화장실이 되게 많았고 너무 이거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했어. 옛날에는 그냥. 근데 여자분 같이 쓰는 거 너무 민망하잖아. 남자나 여자 다 민망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사건이 있었잖아. 2016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뭐 여자 오는 대로 아무나 그러니까 여자만 골라서 아무나 오면 뭐가 이제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끔찍한 범죄. 근데 이 이후로 아마 남녀 공용 화장실이 그때부터 좀 없어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지금은 그래서 남녀가 따로 있는 화장실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고 남녀 공용은 좀 그런 술집에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화장실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볼미언님이 저도 빠질까봐 무서웠다고. 야, 푸세식 진짜. 그리고 달걀 귀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진짜 류엔테님 이런 역시 변기 기생충 하는 사람은 변기 얘기를 해야 제맛이구나. 어쨌든 그래도 화장실이 이 좌변기가 나오면서부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예전에 이제 어른들 보면은 전부 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신문을 가지고 들어가. 화장실에서 신문을 읽고 나오는 게 이제 루틴이 됐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항상 두꺼운 여성지를 가지고 들어갔어. 그래서 꼭 변비랑 좌변기가 연결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심한 변비에 시달리신 것도 여성지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화장실은 집중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딴 눈을 팔잖아. 그러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변이 좀 안 나오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결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 좌변기만 해도 일단 무서운데 스마트폰이 나온 거야.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모든 악의 원인이야.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인데 9월 4일 날 기사 보시면 스마트폰이 예전과 이제 예전만 해도 치질하고 스마트폰이 이제 관계가 뭐 명백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이 좌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이 늘어난다는 게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었지만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치질이 뭐냐면 혈관 같은 게 이제 뭉쳐 있는 거거든요. 혈관 이런 것들이 뭉쳐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 밖으로 삐져 나오는 거가 그게 치질이거든요. 치질의 이 4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닦을 때 피가 묻어 나오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뭐가 이제 이렇게 변을 볼 때 뭐가 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가.
3단계는 딱 저절로 딱 나왔는데 안 들어가. 그래서 손으로 넣어줘야 돼. 4단계는 손으로 넣어줘도 안 돼. 이 4단계가 되면 되게 아프고, 그래서 4단계 때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그 연구 결과 플러스1이라는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그런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 스마트폰을 변기에서 사용하면 치질 위험이 비사용자보다 46% 절반가량 50%가 올라가는 거야. 이거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되는 거 안 되고, 더구나 스마트폰을 변기에 가지고 들어가면 변기가 되게 더럽잖아. 거기에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습기도 차고, 그리고 세균 같은 게 묻잖아. 그래서 원래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요새 사람들이 이거 중독되다 보니까 저도 정말 변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찾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아, 내가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이걸 못 고치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한 번에 5분 이상 머무르는 비율이 37%. 근데 스마트폰을 안 갖고 들어가면 7.1%.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변기에도 오래 있는 거야. 그리고 항문 조직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치질이 늘어나는 거야. 치질이 좀, 그러니까 자체가 나쁜 질환은 아닌데, 치질이 좀 민망하잖아. 다른 사람한테, 나 치질이다. 이런 말 하기 어렵잖아, 여러분. 왜냐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쓰면,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안 쓰면 치질을 줄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되게 큰 좋은 점이지. 그래서 이제 뭐, 안 좋은 이유 5가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있죠. 집중력 저하. 여러분, 변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종합 예술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이 관심을 분산시키면은 변이 늦게 나온다는 거지.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건 매력적인 장여행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직장이야, 우리 직장. 다니는 직장 말고 그냥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직장인데, 이 직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이 뭐냐? 이게 퓨보 렉탈리스라고 하는 근육이야. 퓨보 렉탈리스. 이 근육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있잖아요. 예전에 쪼그려 앉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 예전에는 쪼그려 앉았잖아. 여기 쪼그려 앉아 있으면 이게 좀 그러니까 이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직장과 항문이 일자가 되는 거야. 그럼 변이 더 잘 나오겠지. 그래서 배변 시간이 짧아지는 거라고. 그런데 이 좌변기, 이 직각으로 앉아버리면 이 퓨보 렉탈리스라는 근육이 수축이 돼가지고 이게 이 직장을 땡겨. 보시면 이 변이 나오는 통로가 이렇게 꺾이잖아. 그래서 변이 덜 나오는, 그러니까 좌변기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우리 치질과 이 변비 이 모든 거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이 근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쪼그려 변기가 진짜 좋은 거였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건 사실 아프리카 간 적은 없지만, 아프리카에 가면은 여러분, 치질이 우리보다 덜하다는 그런 목격담이 있어, 목격담이. 그리고 변비도 별로 없다는 거. 그러니까 좌변기가 진짜 좋은 거였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편한 이 좌변기를 뭐 버리고, 쪼그려 변기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안 되지. 지금 우리는 이미 이제 쪼그려 앉아서는 오래 못 버티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좌변기에서도 쪼그려 변기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발에다가 이런 약간 미니 의자를 딱 놓으면 이 자세가 쪼그려가 되잖아. 이렇게 하자는 게 이 책의 주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하자는 거지, 이게 건강한 그런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하고, 그러니까 의자를 놓는 걸 꼭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댓글 좀 읽어볼게요. 휴대폰 보느라고 잊어버리고 계속 엉덩이 힘주고 있으면 치질 걸리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다 보면 변을 보고 있다 생각을 잊어버린다니까. 휴대폰에 또 재밌는 기사가 나잖아. 뭐 누가 아주 심각한 그런 또 이상한 넌센스 같은 일을 먹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등장하면 또 보게 되잖아. 그래서 집중력에 큰 저해가 된다는 거고요. 깨어나라님,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제가 심각한 것만 했나 봐. 진짜 앞으로 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교훈. 그렇죠. 이 변이라는 거는 변을 잘 봐야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변을 보다가 변이 몸에 남아있는 느낌이 있잖아. 이러면 하루가 즐겁지 않아. 맛있는 걸 먹어도 즐겁지가 않고 아무리 거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야. 더구나 변이 몸에 남아있는데 애인도 없어. 그러면 더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변을 볼 때는 변에 집중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발미연님과 같이 우리 이제 알아간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화장실의 그 역사 같은 거를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 줄, 그러니까 이 좌변기가 얼마나 이 오랜 인류의 그 두뇌가 총 집대성한 것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수원의 화장실 박물관이더라고. 여기 가면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진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여러분? 아, 변의 본질은 쪼그려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황금색 변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 선조들의 지혜. 아, 우리는 너무 화장실을 우리가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이 좌변기가 모든 악의 근원이구나.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느끼면서 의자를 설치해야겠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지. 응? 이런 거 보시면 진짜 이런 거 보세요. 이거. 그리고 이런 좌변기가 화장실이 꼭 더러운 공간만은 아니고 문화의 공간도 될 수 있구나. 이것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요강. 이 요강의 지혜 있잖아요. 요강. 요강 같은 것도 이게 얼마나 이게 옛날에 큰일을 했던가. 정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이 요강이 없었으면 그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밤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 요강이라는 게 정말 이 어두운 밤에는 큰 역할을 했다. 예전에 그 달인에서 김병만, 제가 좋아하는 김병만 씨가 이렇게 막 구멍이 막 뚫린 그런 요강 갖고 와서 병강세가 쓰던 거라고 막 이제 주상 우기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 요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애들한테 요강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 가면 이런 것도 있어. 그 똥돼지를 키울 때 이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퍼라는 이게 퍼예요, 퍼. 직업이 이름이 퍼였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재래식 변기 있잖아요. 푸세식 변기를 이분들이 치웠다고. 그러니까 높은 데에 막 올라 있는 그런 변들도 다 가서 치우고 똥 치고 날르고 막 이런 분들이 우리 세상에서 그 당시에 정말 빛과 소금 같은 분들이었던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뜻, 그런 것도 좀 기르고. 이거 보시면 이 얼마나 이거 보세요. 이 쪼그려 변기를 이용하면서 약간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열반의 경지잖아. 이 자세가 우리 본연의 자세라는 거를 이 화장실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는 이 괴로워 보이잖아. 이 좌변기에서 변이 안 나오니까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야.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 인간 변의 본질은 쪼그러다.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아시면서 이상으로 마시는, 좀 깨어나라님 말씀하시잖아요. 변비 걸려본 사람은 안다. 정말 이 변비가 한 2, 3일 변 안 보면 정말 초조해. 이게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버스를 못 타. 왜냐면 버스 타다가 갑자기 나오면 어떡하냐고. 이게 안 돼. 그리고 변비가 얼마나 무섭냐면, 변비는 이거야. 변이 나오려 그러면 이게 며칠 만에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이 이 찬스를 놓칠 수 없어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화장실로 간단 말이야. 그때 만약에 소개팅하고 있다가 갑자기 변 보러 가서 거기서 한 10분씩 있으면 얼마나 이게 안 좋겠어. 그러니까 변비나 치질 같은 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조들의 그 지혜로 돌아가라. 쪼그려가 정답이고, 쪼그려가 안 되면 쪼그려를 만들어라.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상, 여기 보세요. 이지혜 약사님 말씀하십니다. 변복의 적당한 시간 1분이야. 1분. 1분이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지하철 화장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3명이 기다려도 3분만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잖아. 이게 얼마나 행복해.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 지금 5분, 7분 걸리잖아. 스마트폰 때문에. 이런 사회. 그러다 보면 이 변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이 사회 갈등이 올라가면서 이 사회가 점점 사막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 스마트폰을 잠깐 끄고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 그런 자세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